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주의 제1도시이자 미국 독립혁명의 발상지로 유명한 도시다. (1800년까지) 미 합중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이 도시는 규모로 보나 역사적인 의미로 봐도 동부에서 손꼽히는 유서 깊은 도시다.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미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바로 우리 독립운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의 추억과 그 흔적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이다. 필라델피아 도심에 있는 리틀렉 극장. 옛날 일제 강점기 시절 이 극장 앞에서 대한독립을 염원하는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다. 과연 그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884년) 갑신년, 세도 정치와 쇄국 정치로 인해 근대화가 늦었던 조선은 열강들에 의해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조선의 급진개화파로 불렸던 사람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은 조선의 근대화를 목표로 정변을 일으켰다. 하지만 갑신정변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3일 천하로 끝이 나고 대부분 급진개화파는 죽임을 당하거나 국외로 망명을 떠나게 된다.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는 당시 약관의 젊은이였던 서재필도 있었다. 서재필, 10대에 이미 과거에 급제해 전도 유망했던 인재였지만 갑신정변의 실패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렇게 그는 조국 조선을 떠나야만 했다. 서재필은 1885년 일본을 거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된다.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도시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륙을 횡단하거나 바다를 건너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누군가에겐 기회의 땅이었지만 알고 지내던 선교사가 써준 소개장이 전부일 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서재필. 그에게 이곳은 이역만리 타국 땅에 불과했다. 미국에 온 지 1년째인 1886년 혼자 영어 사전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던 서재필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매주 출석하던 교회에서 만난 광산업자 홀렌백은 서재필에게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겠다며 후원자로 나서게 되고 서재필은 학업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멀리 동부 필라델피아로 오게 된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창 생활을 마칠 무렵 서재필은 그의 후원자였던 홀렌백과 결별하게 된다. 홀렌백은 서재필이 선교사가 돼 조선으로 돌아가길 바랬지만 서재필은 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일순간 다시 혼자가 된 서재필은 워싱턴 DC에서 일자리를 구하다 미 육군 의학 도서관에 취직했다. 이곳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로 된 의학 서적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다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낮엔 사서 일을, 밤엔 컬럼비아 의대 의학부에서 공부를 하는 노력 끝에 서재필은 1892년 한국인 최초로 의사 면허를 얻게 된다. 이즈음 미국 시민권도 얻어 한국인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로 기록되기도 했다. 서재필 박사님께서 최초에 미국에 오셨을 적에 처음부터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서재필 박사를 도와주시던 그 후원자 되시는 분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게 어떠냐 하고 하셨을 적에 서 박사님께서 그 제안을 거절하시고 워싱턴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워싱턴에 가셨을 적에 잡을 잡게 된 데가 미국 그 국무성 안에 있는 미국 육군병원 의학연구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일본어나 중국어로 된 의학 서적을 영어로 옮기는 길을 도와주시다가 의학에 대해서 아마 흥미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의학연구소장이 서재필 박사님께서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하시니까 자네가 의사가 되는 게 어떻겠냐고 서제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때 이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컬럼비안 유니버시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셔서 의사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894년 미국 여성과 만나 결혼하게 된다. 상대인 뮤리엘 암스트롱은 미국 15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뷰캐넌의 조카. 놀랍게도 도망자의 신세로 미국 삶을 시작했던 서재필은 미국 최고 명문가의 여인과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다. 미국에 정착해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았던 서재필은 고국의 부름을 받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10년) 강산도 바뀐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 1894년이 되자 갑오개혁 이후 개화의 물결이 조선을 휩쓸고 조선 정부는 서재필에게 씌워졌던 역적의 죄명을 벗게 해줬고 공식적인 사면 복귀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앞선 문무를 체험한 서재필에게 귀국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때 그의 나이 31살이었다.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좌절됐던 조선의 개화를 이번에야말로 선진 사상을 심고 정치, 사회 발전을 이루자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895년 12월 부인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서재필의 행보는 주위의 주목을 받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외무부 차관 자리를 마다하고 개화운동의 선구자를 자처하면서 민중 계몽 사업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초의 한글 신문이자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시민 계몽 운동을 전개했고 개혁 성향의 인사들과 교류를 지속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다. 그리고 배제학당에 나가 세계 정세를 가르치고 협성회를 조직해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지도하며 선진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시기에 서재필에게 큰 영향을 받은 인물 중에는 훗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이승만도 있었다.
또 독립협회를 조직해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했고 러시아 등 외세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토론회와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자주 자강의 개혁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서재필의 활동은 기존 정치 세력들에게 위협으로 다가갔고 그들의 견제에 밀려 결국 서재필은 1898년 5월 미국 필라델피아로 돌아가게 된다.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주 최대 도시인 이곳에서 서쪽으로 1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인구 5천여 명의 소도시 미디아가 있다. 우리는 녹지와 숲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미디아시 링컨가에서 서재필 기념관을 만날 수 있었다. 서재필 기념관. 서재필 박사가 청년 시절부터 임종을 맞는 순간까지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이고 3.1 운동으로부터 한 달 지난 1919년 4월 16일 미국에서 만세운동 행진의 거점이 됐던 곳이다. (1990년) 개관된 이곳을 2006년 한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역 한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오랜 세월 동안 해온 서재필 기념재단은 서재필 박사의 독립운동과 민족 계몽에 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곳을 기념관으로 조성했다. 이 기념관은 서재필 박사님이 사실은 1925년부터 51년까지 사셨어요. 사실인데 이제 6.25 동란이 있는 51년 돌아가셨거든요. 그 둘째 따님이 쭉 계속해서 사시다가 87년에 198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서재필 재단이 이걸 인수하고 보수를 하고 그래서 지금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서재필 박사님 공동무지에 묻혀있던 서재필 박사님 이후에는 한국 국립모지로 옮겼고 그 후에 이제 서 박사님이 쓰시던 유물들은 독립기념관으로 한국을 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 포함 안 됐던 이제 서 박사님이 쓰시던 유물, 그 다음에 이제 막 가구나 이런 게 조그맣게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서재필 박사님 일생에 가장 중요했던 시기에 찍은 사진들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진열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해는 한국과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교포들이 한 1000명 가까이 와요. 우리가 거의 일주일에 매일 열다시피 하니까 아주 편하게 많이 오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가끔 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기념관이 4명이 살던 집이니까 무슨 큰 박물관 같이 크지는 않지만 한국 교포들이나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와서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고 또 민족적인 영감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장소로서 참 여러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필라델피아로 돌아온 서재필은 1903년경까지 개인 활동을 비롯해 위스타 연구소에서 의학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또 서재필은 인쇄업과 문구점 사업을 시작으로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해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는데 가장 사업이 활발했던 1914년 즈음엔 필라델피아 시내에 2곳의 분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50여 명을 쓰는 사업체를 경영하기도 했다. 이 시기는 후에 독립운동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1924년까지 서재필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복한 시절이었다.
1918년 드디어 전 세계가 휘말렸던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고 세계는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다. (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에 자극받은 당시의 식민지 민중들은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는데 조선에서도 1919년 3월 1일 마침내 3.1운동이 시작된다. 박은식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할 만큼 전 세계에 유례가 없었던 큰 민족운동이었다. 이영만리 미국 땅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서재필과 동포들은 3.1운동의 기치를 따라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운다. 그 소식이 한 달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님은 내가 뿌린 씨가 그 전에 뿌린 씨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한민족도 해방을 하려고 저렇게 열망을 하는구나.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1000명이 그 당시에 살았다고 그러는데 1919년에. 그래서 150명의 한국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모인 거죠. The First Korean Congress, 우리말로 제1차 한인의회는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이 주축이 돼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라델피아 리틀 극장에서 열렸다. 당시 한인의회의 무대였던 리틀 극장. 지금은 플레이스 앤 플레이어 티에터로 이름을 바꿨다. 시즌이 끝난 극장 한켠에는 이곳이 한인의회가 열렸던 장소고 독립을 외쳤던 곳임을 증언하는 글귀가 여전히 생생하다. (1919년) 당시 서재필을 필두로 제1차 한인의회에 참석한 150여 명의 한인들은 조국의 독립을 외치며 리틀 극장에서 미국 독립기념관까지 시내를 행진했다. 당시 필라델피아 시 당국은 군악대를 지원해 행렬을 선도하는 등 여러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인근 주민에게 한인의회와 리틀 극장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 So when I walked up, I was actually reading the plaque that's behind me that refers to Korean independence in the early 20th century, but I don't know. 100년에 가까운 옛날, 독립의 함성이 힘차게 외쳐졌던 리틀 극장. 세월이 흐른 탓인지 인근 주민들은 잘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그만 동판이라도 남아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그마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서재필의 독립을 위한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년 뒤인 1921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미국, 영국, 일본 등 9개국이 워싱턴 DC에 모여 군축회의를 개최했다. 서재필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대표단 부단장 자격으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시작한다.
1921년도에 군축회의가 열렸었어요. 그 군축회의가 1차 대전 후에 이제 많은 열강들이 모여서 군축을 줄여야 하겠다, 군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모인 나라인데, 그러니까 한국 임시정부와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 그런 지도자들은 이 기회야말로 세계에 묻혀있던 한국을 알리는 좋은 기회다. 이제 세계에서는 한국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일본이 또 자기들이 홍보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한국에 아무 문제도 없는 줄 생각하고 있는 게, 거기에서 아주 외교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국무장관도 만나고 대통령 당선자도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신문 기고도 하고 방송도 했어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님이 주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참 혁혁한 고운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봐도 100년 후에 봐도 그런 일을 그 당시에 할 수 있었겠나 생각하면 참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통신부를 1919년 4월 22일 필라델피아에 설립해 코리아 리뷰를 비롯한 한국 선전용 책자 등을 발간하면서 한국의 독립 문제와 일제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려 노력했다. 이와 더불어 5월 16일에는 친한파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 전역 21곳에 한국 친호회를 조직해 활동했으며, 이 단체는 23년 말까지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을 돕는 유력한 친한 단체로 남았다. 이게 지연되고 독립이 어려워지니까 자기는 계속 노력했는데 홍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 한국 홍보국을 만들어 가지고 하신 중점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자기 돈을 써가면서 The Korean Review라고 내고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 한국 친우회라고 만들어가서 미국의 상륙적 사람들이죠, 지역사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한국을 우호하는 사람들에게 모여가서 회의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일본의 악정을 이제 얘기도 하고, 일본의 잔성을 얘기도 하고, 한국의 독립 정당성을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21군데나 만들었었어요. 그 후에 런던하고 파리까지 하나씩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뉴저지주 포틀리. 이른 아침부터 대형 버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버스에 몸을 싣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어린 학생들도 눈에 띈다. 오늘은 광복회 뉴욕지회 회원들과 동포들이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하는 날. 이들은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하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우리 광복회에서 매년 우리 서재필 기념관 방문을 하는데, 서재필 박사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민 온 사람으로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정신이 누구보다도 투철하셨고, 또 의사로서, 또 독립운동가로서, 또 과학자로서, 또 교육가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하신 분이고, 특별히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모든 그 가족과 또 자녀들 모두 희생되셨지만은 우리나라에 다시 오셔서 독립협회, 그다음에 독립신문, 독립문 이런 걸 세우신 그야말로 훌륭하신 운동가셨죠. 벌써 수년째 이어진 행사라 방문한 이들도 맞아주는 이들도 서로 반가운 모습이다. 서재필 기념재단 최연태 회장의 설명과 함께 본격적인 견학이 시작됐다.
서재필 기념관이 있기까지 한국의 개화와 독립을 위해 애썼던 서재필 박사를 기념하기 위해 노력했던 얘기들을 나누고 있다. 이어진 영상 기록물 시청 시간. 서재필 기념관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시청각 자료실에서 서재필 박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잠옷 진지하다. 조국의 개화와 계몽을 꿈꾸다 약관의 나이로 만리타향으로 쫓겨나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기까지 서재필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삶과 독립, 민족운동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고 있자니 다들 잔잔한 감동에 젖어드는 걸까? 이걸 보면은 우리 박사님은 선구자셨어요. 또 개혁자셨어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모든 가족과 처자, 그다음에 모든 그 집안이 우리 조정으로 인해서 망했지만은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오셔서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 많은 독립운동 하시다가 결국은 파산까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신 그야말로 우리 독립운동가의 정말 거인이셨고, 1층과 2층에 빼곡히 전시된 사진 자료들과 서재필 박사의 유품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때로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광복 회원들. 지금 이들은 이영만리 타국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서재필 박사의 정신을 더듬어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광복 회원들의 견학이 이어지는 동안 제작진은 뜻밖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던 이재학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은 당시 조국 독립을 위해 유학생들과 함께 힘을 보태던 시절을 회상했다. 홍 씨는 파리에 살고 내가 있을 때 신 씨는 리라당이라는 불란서 교회에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불란서에 공사관이라고 조그만 거 있어갖고 겨우 3.1절에 한국 사람이 모였을 뿐이야.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 애들을 좀 더 나라의 선배들의 그 노력을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느꼈어. 이 노인의 기억을 통해 100여 년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한인들이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고 식민 지배를 받는 사실에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미주 지역 외에도 전 세계의 한인 동포들이 당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탰고 그 결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인 것이다. 기념관 견학을 마치고 향한 곳은 인근 로즈트리 공원. 이곳엔 서재필 박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높이 6m에 달하는 검은 화강암으로 된 이 비석은
1975년 11월 22일 필라델피아 지구 한인협회의 주도하에 한국 정부와 재미 한인들의 성금으로 메디아시의 로즈트리 공원 동쪽에 설립됐고 기념비의 부지를 델라웨어 카운티가 무료로 제공했다. 저쪽에서 찍을 수 있는 거 봐주세요. 찍을 수 있어요? 이곳 현지인들도 설립에 도움을 줄 만큼 서재필의 독립활동이 잘 알려져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비는 서재필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당시에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최초로 모금 운동을 벌여서 그때 당시로 제가 알기로는 2만 불인가 3만 불, 굉장히 거금입니다. 그런 돈을 마련한 다음에 서재필 박사를 기념하는 의미로 동상을 비석을 만든 거예요. 이 비를 만들었는데 이 미디아시에서 서재필 박사님께서 여기 주민이었으면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선 여기에다가 부지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비를 여기다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는 이은상 선생님께서 이제 서재필 선생님에 대한 글을 짧게 쓰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이 주민들도 알아볼 수 있게끔 미국인들도 알아볼 수 있게 이제 영문으로 간단히 서재필 박사가 어떤 분이신가를 뒤에다가 번역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귀중한 유물로서 서재필 선생님이 살던 생가, 그다음에 이 기념비, 이게 이제 같은 미디아라는 데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소중한 우리의 그 유물로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석의 앞면엔 결의의 선각자 서재필이라는 글이 보이고 비석의 뒷면에는 펜실베니아대 이정식 교수와 고 이은상 선생이 쓴 비문이 각각 새겨져 있다. 서재필 박사 유적지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퍽이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와서 영어 배우고 이렇게 독립운동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네. 오늘 와서 재미없고 많이 안 배울 줄 알았는데요. 기념관이랑 공원 가서 많은 것을 배웠고 되게 즐겁게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점차 격동의 시기를 겪던 1940년 무렵 서재필은 미국 징병검사 의무관으로 활동하며 미국 정부와 군의 신뢰를 얻게 된다. (1942년) 이승만이 주관한 한인 자유대회에 참가해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던 서재필. 아득하기만 했던 광복의 그날은 갑작스럽게 그에게 찾아온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차례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해방 2년 후 1947년 7월 김규식의 노력과 미 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의 초청으로 서재필은 의사 생활을 접고 미 군정 최고 고문이자 과도정부 특별의정관 자격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귀국 후 미 군정 고문 활동과 방송을 통한 교육 활동에 매진했던 서재필에게
동포들이 큰 역할을 기대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후에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과 여러 단체들에서 서재필에게 대통령 출마를 촉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야심이 없던 서재필은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다시 제2의 고향 미디아시로 돌아가고 3년 뒤인 1951년 1월 5일 노리스타운에 있는 몽고메리 병원에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하게 된다. 서재필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0년이 넘었다. 하지만 민족과 조국을 향한 뜻은 면면이 후세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서재필 기념재단. 서재필의 뜻을 이어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필라델피아 북부 중심지와 랜스데일 지역에 서재필 의료센터를 설립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서재필 재단은 1975년에 창설되는데 비영리 단체로 창설됐습니다. 최초에는 한국에서 오신 의사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파운딩 멤버는 8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75년쯤 될 때는 한국에서 취업 이민으로 많이 왔거든요. 자기들은 한 10년 더 먼저 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기반이 잡히고 나서 뒤에 오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돼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의료원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후에 이민 숫자가 점점 능가하는 바람에 사회봉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육관계도 하게 되고, 문화활동도 하게 되고. 초대 윤두환 회장부터 현재 최연태 회장까지 40여 년을 이어오며 기념재단은 필라델피아 인근 한인사회의 중심으로서 다양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곳 필라델피아에서 그의 이름은 아직도 고고한 빛을 내며 동포사회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 우리는 필라델피아로 와서 그 옛날 불행한 개인사를 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한 인물을 만나보았다. 서재필 기념관, 기념비, 워싱턴 DC 동상. 오늘도 미 동부 곳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흔적들.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지만 조국의 독립,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해 늘 기도했던 서재필과 애국지사들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최선의 길이다. 짧은 이 한마디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먹먹히 울린다면 조국의 독립을 향한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